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1.2.3, 네, 비행선 시점에서의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아마 많이 하게 되면은 몇 번째인지도 못 세거든요. 지금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좀 왔어요. 특히 이제 이 책 번역을 함께 해주셨던, 보통 이제 편집자라고 부르거든요. 번역, 출판사 소속의 분. 저희 이제 그 편집자분께서 어, 이 책에 그 강의가 그 네이버 클립에 있다가 제가 그냥 거기에 있는 음성을 옮겨오는 줄 아셨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새로 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이 없어요. 오디오 클립은. 그죠? 그래서 화면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강의를 했던 시점이 대략 한 4년, 이제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 맞은 됐는데 그 사이에 저의 이 수학력도 올라갈 것 같군요. 좋은 점이죠.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번역했을 때는 다시 이제 물론 수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거의 20여 년 가까이 이제 졸업한 지가 99년에 졸업했으니까 한 20여 년간은 수학을 별로 거들떠 안 봤죠. 예, 안 보다가 다시 이제 보고 이 책과 선영대수 책을 통해서 다시 좀 보게 되고 하면서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꽤 많이 좀 수학을 좀 보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또 강의를 하게 된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책 내용뿐 아니라 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다루는 시간 대비 딴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길어져요. 전에 그 오디오 강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면 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거나 나는 지금 이 확률통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뭔 소리가 이렇게 많냐 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그런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건조하게 내용 전달을 위주로 하려고 했지만 또 그러다 보면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저는 쇼츠는 전혀 안 다루고요. 유튜브 쇼츠가 잠깐 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스마트 글래스 메타 디스플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건 요새는 안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폰을 바꿔가지고 아이폰에서 안 돼요.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서 연동은 메타 글래스는 이제 메타 AI라는 앱으로 연동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메타 AI라는 앱이 한국에 출시가 안 돼요. 앱스토어에. 그래서 물론 미국 앱스토어 계정을 쓰면 되긴 하죠.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 앱스토어 계정을 쓰면 뭐가 문제냐면은 저도 예전에 써봤는데 한 폰에 계정이 두 개인 스토어 계정이 두 개인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새는 아이폰에 그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멀티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설정되는지도 모르겠고 된다 하더라도 매우 불편할 거예요. 막 뭐 계속 로그인, 로그아웃 막 암호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렇게 안 쓰거든요. 아이폰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메타 AI 앱이 한국에 나오게 돼 정식으로. 이제 뭐 안드로이드처럼 APK 받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iOS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나마 아마 메타 글래스가 7월쯤에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한국 그 딜러라고 해야 되나? 디스트리뷰터가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월쯤에는 다시 그 쇼츠도 올릴 것 같은데,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제가 대표적으로 그 빠니보틀이라고 그 여행 유튜버 있잖아요. 영상을 한번 봤는데 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추세는 이런 게 아니지 않나? 좀 짧게 하는 게 추세가 아닌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요새는 반대로 여행 유튜브도 그렇고 아예 30분 이상, 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 예전에 영상을 짧게 했었냐면 그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많이 보는 거에서 시간이 너무 길면 중간에 이탈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짧게 했던 건데 요새는 그렇대요. 요새는 영상을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일찍 간대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끝까지 보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때문에 영상이 길다고 해서 중간에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냥 쭉 보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좀 보다가 그냥 떠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뭐래, 여혈 유저라고 해야 돼, 여혈 독자 팬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길게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약간 동조를 하는 게,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좀 그럴 때 하는데, 예를 들면 운동 갈 때 러닝 갈 때요, 영상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유튜브 영상이, 뭐 저는 이제 30분 뛰거나 이렇게 좀 길게 뛰니까 긴 게 잘 없어요, 뭐 의외로. 그런데 또 그게 반갑더라고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호흡이 긴 영상이 확실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또 그게 트렌드라네요. 그래서 그래서 제 강의도 원래는 좀 짧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그러려고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섹션당, 그냥 길이가 뭐가 되든 그냥 섹션으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이제 저녁인데, 저녁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잡서를 좀, 오프닝을 좀 길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이게 이제 앞서 관점이 뭐였죠? 앞서 1.2가 그 1.2. 죄송합니다. 제가 시점을 잘못 썼어요. 네, 제가 이 타이틀부터 잘못 썼네요. 네,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미 지난 얘기죠? 1.3. 1.3을 해야 되죠? 새 조합. 새 조합. 그렇고요. 이 새 조합이 이제 사실은 제대로 쓰려면 수식으로 써야 돼서, 네, 오메가, 그 다음에 FP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신의 관점, 네, 관점. 물론 P가 F가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1.2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직관하고 거리가 먼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1.2 설명할 때 주사위라는 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무작위성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랜덤리스를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사위의 특징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다? 제 시도라고 해야 되나? 시도라고 할게요, 시도. 시행, 모든 시행. 시행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주사위 던지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데 뭐냐면은, 모든 이 시행의 결과가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 6 주사위가,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들면은 600번을 던졌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1이 100번 정도 나올 거라 하고, 꼭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게 횟수가 엄청 많으면 진짜 뭐 6만 번, 60만 번, 뭐 6천만 번, 그러면 점점 더 1 나오는 횟수, 2 나오는 횟수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결국은 1도 예를 들면 6만 번을 던졌으면은 1도 만 번 나오고, 2만 나오고, 3도 만 번 나오고, 즉 그 모든 그 시행의 결과가 동등하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점이 이 현대의 지금 보시는 이 공률원적 확률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그 얘기했던 비행선의 관점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주사위도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뿐 아니라 이 실제로 그 많은 그 뭐랄까 그 몬티홀 쇼를 동시에 다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거기에서 해서 또 한 발짝 더 나와보겠습니다. 지금 책으로는 지금 이게 시작이 29페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29페이지는 잠깐이고, 자, 30페이지를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딱 보면요. 그림 1-3이죠. 여기 아마 이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의 관점에서 이제 신이 그려져 있고요. 구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세 개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세 개가 지금 오메가예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뭐 경마의 경우도 있고 주사위의 경우도 있고 복권은 동전 던지기는 막 다양하잖아요. 예,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서 이 위에 이제 그림에서 평면상의 한 점 한 점이 하나의 세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점이 음, 음. 그래서 이거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평행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그 평행세계의 하나하나의 세계들이 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이제 평행세계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겁니다.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에선 주사위를 던져 일이 나오는데 어떤 세계에선 사가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멀티버스의 묘미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것은 할당된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소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죠. 그죠? 이미 뭐가 나올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 누가 결정했을까요? 신이 결정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사실 이 시나리오라는 말만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드립이 있어요. 제 강의를 아주 아주 옛날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에반게리온, 에바, 팬은 아닙니다. 뭐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워낙 그 감명 깊게 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이카리 그 사람, 이 직위가 뭔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 아버지죠, 신지 아버지. 사령, 시레. 일본어로 발음으로 시레라고 그러고, 사령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탑이죠, 그죠? 그 조직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카리 그 신지 아버지가 이렇게 그 팔을 이렇게 그 깍지를 끼고 책상에서 이렇게 그 턱을 그 깍지에다 낀 다음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러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시나리오대로다. 일본어로 얘기하면 시나리오 도리다라고 하거든요. 그 대사 너무 저는 그날 그 대사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보고 있으면. 뭐만 말하면 시나리오대로 돼. 뭐만 말하면 자기 뭐 생각대로인 거죠. 되게 좀 약간 좀 너무 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재수 없다? 느낌이 드는데 그 캐릭터가 실제로 재수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이 책에 보면은, 이 해당 세계, 그러니까 세계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해당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쫙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세계의 것들이 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확률이라고 따질 것도 없지 않나요? 그냥 그거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편집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잠깐 이렇게 제가 이 강의로 쓰는 곳을 이렇게 약간 좀 정리해 주시는 분이 이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 제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도 그죠? 자, 아무튼 계속해야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죠. 자,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게 확정적이었으면 확률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거든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이 뭐 미래에 특히나 그죠? 과거의 일이야 뭐 상관없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난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거의 보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웬만해서는. 그죠? 자연의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일조차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내가 결심한 거는 적어도 확률이 1이거나, 혹은 확률을 생각할 필요 없는 확정이 아니냐.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아닌 확정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그렇다고 뭐 확정이 아닌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뭐 헌법이 지금 뭐 어떤 법률을 조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 바뀌진 않죠. 그런 거는 사실 확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확률이 1이죠. 그죠? 확률 따질 필요도 없죠. 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일도 인간 세계에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이 시나리오가 다 정해진 세계 관에서는 확률이라는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게임장 개수를 센다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된다. 엥? 그게 뭔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면요. 문제는 지금 그림에 게임장이 없네. 마침. 우리 게임장이 없죠? 우리 게임장. 아까 몬티홀. 그죠? 몬티홀 게임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 왜,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세계가, 지금 아까 이렇게 평행세계 있잖아요? 평행세계 전체가 이제 평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계 하나하나가 점이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클리드 공간, 평면, R2로 생각한다고 해도,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없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셀 수 없는 부환이죠. 그래서 뭐 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그 세계가 예를 들면요. 주사위의 눈이 지금 1이 나오는 게 있고 4가 나오는 세계, 1이 나오는 세계가 있고 4가 나오는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무한히 많아요. 평행 세계가 각각의 세계들이 무한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세계는 1이 나오고 어떤 세계는 4가 나오는데 또 어떤 세계는 또 1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세계는 또 4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평행 세계 전체가 뭐 지금 여기에서 이 설명에 따르면 그 평면에 있는 점인데 그 평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셀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셀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면적을 측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 하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동전은 앞뒷면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앞면에 나오는 세 개를 시나리오에, 아니면 그 세 개는 시나리오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 개는 이제 흰색으로 칠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평행 세계 전체 평면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나리오는 뒷면이 나온다라고는 그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세 개는 검은색으로 점을 찍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림이 뒤에가 있죠. 1.4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세 개를 무한하게 쭉 펼친 게 아니라 유한하게 좀 좁혀놨어요. 그죠? 좀 좁혀놨습니다. 사실은 무한해도 상관없어요. 무한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무한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한하게 조금 좁혀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넓이가 전체 넓이가 만약에 좀뭐 1 곱하기 1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 한 절반 정도만 이제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 면적이 0.5다 라고 이제 하고 전체 면적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평면이 무한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딱 절반이잖아요. 그쵸? 이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왜 뜬금없이 이 평행세계관의, 여기 평행세계관의 모임을 평면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그리고 왜 하필 평면 중에서도 뭐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그런 평면으로 생각하는가? 약간 여기 지금 얘기는 그러죠. 여기는 물론 이제 가로, 세로가 1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한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왜 전체 면적을 하필 1이라고 뒀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확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확률. 뭐냐면은 확률에서 1이라는 거는 전체잖아요. 늘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은근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행세계 전체를 모으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죠?
늘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에 시나리오 상으로, 그죠? 시나리오 상으로 앞이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그리고 동전의 뒷면이 나온다가 각각 반씩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평행 세계를 지금 그 평행 세계, 그러니까 공존하는 세계관, 세계들이 있는데 각각의 세계들은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각자의 시나리오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세계가 전체 세계 중에 절반이라는 거죠. 또, 그 뭐죠? 뒷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세계가 전체 세계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하필 이러냐? 그죠? 왜 하필 이러냐? 그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의문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확률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각각의 사건이 동등한 비율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오는 건 동등한 비율로 나와야 되니까 정확히 그 절반씩 나눠 갖는 겁니다. 왜냐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각각 6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팽세계 전체를 나눠 갖는 겁니다. 시나리오들이. 정해진 시나리오가. 이 지금 관점이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한다면 영화도 그렇고 항상 시간이라는 게 개입이 되죠, 그죠? 그 언제 일어난다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볼게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에 2027년으로 할까요? 1월 1일 0시 0분 0초에 누구를 할까요? 홍길동이 할게요. 홍길동이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동전을 합시다. 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하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시나리오,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 필요 없겠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뒷면에 나온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뒷면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행 세계가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다 할게요. 무수히 많지만, 이 평행 세계에서 이 2027년 1월 1일 영신년분에 홍길동이 동전을 던진다라는 그 시행의 결과는 딱 두 종류가 있고, 그 두 종류가 각각 전체 그 멀티버스 안에서도 균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행 세계 전체 면적이 1이면 거기서 반은 앞면에 나온다는 시나리오 갖고 있는 세계들의 모임이고 거기에 그 점들의 모임의 넓이가 0.5가 되는 거고 저쪽 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마 예전에 설명했을 때 이렇게 설명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수학 컨텐츠를 많이 섭취하면서 이런 좀 이해를 갖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납득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이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이라도 설계를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으로서 이 세계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 발명이냐 발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닭이나 달걀이냐처럼 앞뒤를 선후를 가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발명을 해내잖아요. 왜냐면 수학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뭔가 발명? 그러니까 없던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수학이 나중에 그 어떤 세계를 실존하는 자연의 세계건, 뭐 인간의 세계건, 실존하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맞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발명이 되지만 자연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인 거죠. 되게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도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자, 세 개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발명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자, 3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페이지에. 맨 아래 문단에, 어, 그,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확률을 측정을 해보자.
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를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진다는 거는 한 번 던지고 뭐 좀 이따 하든 뭐 연이어서든 또 한 번 던지는 거죠. 그러면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전을 두 번 던진다는 거에 시행의 횟수가 있다 보니까 시행의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이제 31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림을 보면은 어, 이 첫 번째 시행일 때의 그 그림이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의 그림이 가운데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을 합친 그 두 번이라고 하는 거가 저 두 개의 사각형이 겹치는 형태라는 거죠. 이 칼라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어정쩡하긴 한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맨 밑에 그림이죠. 보시면 전체 면적에서 이제 그 두 번 겹친 곳을 좀 진하게 칠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 그림에 오른쪽 위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는 덜 진하지만 색칠이 돼 있죠. 뭐 검은색이랑 상관도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맨 그 왼쪽 아래는 안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흰색이 앞면이고 검은색이 뒷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겹쳤을 때는 더 검은색, 더 진한 부분이 있죠. 거기가 뭐냐면 전부 뒤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덜 진하지만 검은색인 거는 두 시행 중에 한 번은 검은색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흰색은 두 번 다 앞면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랬을 때 확률이 예를 들면은, 두 번 던졌을 때 주사위가 앞면이, 죄송합니다. 동전이 앞면이 한 번 나올, 한 번, 딱 한 번, 두 번 던졌을 때 딱 한 번 나올 확률은 저 검은색 중에서 진하지 않은 검은색 면적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확률이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세계 전체를 1이라는 면적의 어떤 넓이로 보고, 전체 넓이가 1인 걸로 보고, 그 안에서 각각의 어떤 사건을, 시행의 결과를, 사건을 더 그 안의 면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면적 자체가 그냥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세 가지 조합이 여기서 이 P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확률 측도. 그래서 확률 측도가 이게 이제 네,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적분해서 1이 돼야 돼요. 네, 적분해서 그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여야 됩니다. 사각형이 그러니까 면적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죠. 0은 괜찮아요. 네, 양수여야 되고 전체로 적분하면 1이 되는 세계관이 바로 저기. 근데 이제 적분은 정확히는 면적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측도라든지 적분으로 접근하면은 산으로 가니까 물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렵다, 어려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차원이 다른 어려움의 세계로 가니까 그런 걸 피하고자 면적이라고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31쪽의 얘기가 뭐냐면요. 중요한 게 다음 장치다. 첫 번째, 각색의 오메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메가 소문자가 나옵니다. 소문자 오메가. 이건요, 큰 대문자 오메가의 원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런 거고요. 그 오메가에서 던지기의 결과는 완전히 확정적이다. 이건 이제 이 관점인 겁니다. 이 신의 세계에서의 관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어떤 세상 오메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마치 개미 같은 거죠. 개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미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죠? 개미가 3차원을 인식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2차원에 사니까. 개미는 뭐 이렇게 막 계단 오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개미도 산 오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사람의 경우도 이제 비슷하죠. 지금 저희가 3차원에 살잖아요. 그러면 4차원을 인식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람이. 4차원이 있어도. 왜냐면 우리가 3차원에 사니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계 바깥의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하고 구분조차 못한다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멀티버스에서도 늘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초인들, 그죠? 우리 누구죠? 어벤져스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동전 던지기가 앞면으로 나오는 시나리오에 그런 시나리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림 1.5의 굵은 선 범위까지 좁아진다. 굵은 1.5가 지금 1.4가 그림이 나오죠? 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지금 32페이지에 바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32페이지 맞죠? 32페이지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앞이라고 관측했을 때의 시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저 영역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 있죠. 저 영역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에서 그죠? 맞죠? 근데 그 굵은 선 안에서의 세계가 좀 많아요. 점이 하나하나가 세계니까 뭐 무한히 많죠, 그죠? 그렇지만 그 세계 중에 어떤 점인지는 그 점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되게 웃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이 나왔으면 저 그 좀 흐린 회색 있죠? 흐린 회색의 영역에 살고 있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사는 입장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좀 되게 웃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꽤나 이상한 생각이 이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그림 쓰면서 자, 확실한 이야기와 불확실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누면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명확해진다. 그럼 이 뭐라 해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시죠? 어, 무슨 얘기지?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본론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4 확률 변수 하기 전까지 얘기니까. 자,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오메가 FP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은, 자, 지금이 진짜 중요한데, 30분이 이제 넘어갔지만, 어, 오메가, 그리스 문자, 소문자 오메가를 이제 우리가 세계 하나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행 세계 전체가 오메가의 이제 대문자라고 했는데, 자, 그 대문자 오메가의 각 원소는 하나는 세계다. 이게 계속 얘기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그 세 개의 조합, 오메가 FP 중에 오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원래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메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메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이거거든요. 샘플 스페이스. 자, 근데 이 샘플 스페이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리 통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데서는 이 시행의 결과의 집합입니다. 시행의 결과의 집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조금 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맞는 거냐?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느낌은 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부분 집합. 여러분들 부분 집합이라는 거 좀 기억나십니까? 수학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원소가 두 개입니다. 부분 집합은 어떻게 있냐면요. 원소 두 개짜리는 예를 들면은 공집합도 그 해당되죠. 그죠? 네, 공집합 저 되겠다. A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원소 하나 들어있는 거 보통 싱글턴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들어가죠. 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부분 집합은 서브를 써야죠. 네, 서브. 이렇게 쓰고요. 이 기호가 사실은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이 퀄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수학을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분 집합을 표기할 때는 이 퀄이 거의 디폴트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포함되거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거든요. 되잖아요. 그죠? 이건데 여러분들 아는 생각,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보통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진부분 집합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거 얘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앞에 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안 붙죠.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네.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A 옆 왼쪽에 있는 것다 부분집합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A 집합의 원소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를 갖고 있는 걸 다 모은 걸 우리가 또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워셋 한번 써드릴게요. 이왕 나온 거. 그래서 보통 PA라고 부르는데 이 P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보시는 그 P가 아닙니다. 그냥 멱집합을 뜻하는 것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요렇게 써도 돼요. 이걸 보통 좀 어려운 얘기로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 지수집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P랑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부분집합을 다 모은 걸 멱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멱집합이라고도 하거든요. 파워셋.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애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오메가의 부분집합 A의 면적을 PA로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PA 이게 바로 오메가의 죄송합니다. 그 오메가의 부분집합인 A의 면적을 PA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전체 세계를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전체 세계의 면적을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동전이 안면이 나온다라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면적을 PA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0.5죠. 그죠?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P 오메가는 전체니까 그죠? 오메가는 당연히 1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은 제법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 P라고 했던 거, 위 앞에서 이 세 개의 조합 중에 오메가 FP에서 이 P가 바로 이렇게 여기 안에 오메가에다가, 아니 P에다가 이렇게 A라고 하는 그 오메가의 그 뭐죠? 그 부분집합, 그죠? 오메가의 부분집합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값이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 같은 걸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 측도라고 하거든요. 확률 측도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F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음,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통계 하시는 분들은 미쳐버릴 거야. 아마 처음부터 이거 나오면. 처음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F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딱 처음에 이제 이 책 뭐 번역할 때도 그렇고 한참 뒤에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도 미스터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밑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책의 그림이 나오는데 평행세계 전체 집합 오메가와 오메가 영역의 면적을 측정한 함수 P, 그러니까 확률 측도가 이루어지면 확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P라고 하는 확률 측도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이 오메가 영역의 그 면적, 그러니까 오메가의 일부의 면적도 포함돼서 그거의 면적이 얼마다라는 거를 정해주는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확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 측도가 확률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확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엄밀하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엄밀하게 해야 됩니까? 확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머잖아요. 이 책, 그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공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사람들이 비과학자, 비공학자, 비개발자처럼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제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엄밀하게,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그림에 신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판은 짜져 있어요. 판이 다 짜져 있어서 뭐라고 되냐면 완전히 확정된 면적의 문제라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다는 표현이 갑자기 드네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 무슨 세종 나오는 드라마에서 뭐 한석규가 막 욕 정말 잘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묘사를 하려고 확률을 배우는 판에 신의 관점은 신은 이미 전지전능하고 이 판을 다 짜놨다는 얘기예요. 멀티버스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세계가 무한히 많더라도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은 세계조차도 이미 시나리오는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은 알고 있어요. 음, 뭐가 얼마나 벌어질지.
이해되시죠? 음. 그게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은? 세계가 여러 개인 줄 모르니까 자기 세계에서는 동전이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나리오를 몰라요. 안타깝지만. 신은 알아도 우린 몰라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신이 결정할 수 있는 면적이 인간이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떻게 좀 철학적으로 감화가 옵니까? 어떠십니까? 오길 바랍니다. 자, 오길 바라는데, 시간이 지금 40분쯤 영상을 찍은 지도 한 40분쯤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길게 하는 게 좋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F 얘기를 해주고 싶고, 실제로 이제 그 엄밀하게 얘기하는 이 세계의 조합, 확률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어,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가 있더라? 자, 책도 여기인데요. 왜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까다롭냐면은 제가 요거를 어, 그 뭐죠 강의 노트에는 조금 남겨놓을게요. 조금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아스키베스가 달라가지고 조금 깨지는데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이 확률 공간을 얘기하려면 먼저 가책 공간이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영어로 measurable space라고 그러거든요. 자, measurable space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measurable space가 뭐냐라고 할 때요. 일단 집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 집합 이게 이제 우리 확률 공간에서 오메가예요. 근데 이 오메가에 대해서 시그마 대수라는 어떤 그 구조를 하나를 수학에서 보통 이런 걸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구조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합을 깔고 있는 이제 이 집합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인데 이 시그마 대수라고 하는 게 x의 시그마 대수예요. x의 시그마 대수라는 게 f라고 보통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 f가 어떤 예냐면 이 x의 아까 얘기했던 파워셋 있죠. 파워셋.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p는 파워셋입니다. 멱집합. x의 멱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본에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동전은 앞뒷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적어서 그런데, 주사위를 예를 들면은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는 주사위가 홀수니까 135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1, 2, 3, 4, 5, 6인데, 그 1, 2, 3, 4, 5, 6이 어떻게든 다양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인 경우니까요. 근데 그 사건 공간이 실제로 그래서 확률 공간에서 두 번째 F는 사건 공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건 공간이 그냥 X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이 좀 있는데 뭐냐면요. 이 F라고 하는 이 X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애가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죄송합니다. X의 멱집합의 부분 집합 죄송합니다. X의 멱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X의 멱집합에는 X 자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X 자신도 F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조건이면 두 번째 조건인데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F의 원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 같은 거겠죠. 그럼 그 사건에 여사건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컴플리먼트 여집합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시행의 결과를 다 모은 거니까 그 시행 결과를 다 모은 그러니까 다 일어난다라는 것도 이 F라는 사건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여사건도 그 안에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죠? 이 세 번째가 악건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이름이 좀 까다롭게 돼 있죠, 그죠? 뭐냐면은 이 F의 그 부분 집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F도 집합이니까 그죠? 부분 집합들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F가 이제 원소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셀 수 있는 무한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한도 괜찮고, 근데 셀 수 있거나
무한 셀 수 있는 무한이나 유한한 경우 다 통칭해서 이제 카운터블 가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산인 이 그 F의 부분 집합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합집합을 한 것도 F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합사건에 그 닫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도대체 뭐냐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오늘은 그냥 티징으로 하겠습니다. 티저 예고편으로.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F를 시그마 대수라고 그러거든요. X의 시그마 대수고요. X의 시그마 대수는 딱 한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고 이렇게 X랑 F를 조합하는 이 순서상 혹은 튜플을 우리가 보통 가측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메가랑 F는 가측 공간인 거예요. 예. 우리 그 확률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측 공간은 이 마지막 그 P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P가 없어요. 그래서 가측 공간에 측도라는 함수를 넣으면 이제 측도 공간이 됩니다. 결국은 확률 공간은 기본 측도 공간이에요. 그럼 측도 공간은 어떻냐면은 이 X랑 F는 어떤 집합이랑 그다음에 그 집합의 시그마 대수 자체는 이제 합해서 이제 가측 공간이 되는데 여기는 뮤죠, 그죠? 근데 우리는 P지만 확률 측도니까 이 뮤라는 측도는 이 F라는 곳이 정의역입니다. X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그마 대수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공간이 정의역입니다. 그 사건 공간이 정의역이고 이 공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라서 원래 일반 측도는 양수기만 하면 돼요. 0여도 되고요. 근데 뭐 꼭 1 이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측도이려면은 일단은 공집합에 대한 함수값이 이 측도값이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까다로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 공식을 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 EK라는 게 이 뭐죠? 아까 그 전체 여기 뭐지? 시그마 대수 F의 그 원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소들인데 걔네들에 대해서 각각을 이렇게 그 뮤를 함수값을 취하면 여기가 이제 마치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 페어와이즈 디스팅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EK도 집합입니다. 이 EK라는 집합이 서로 소라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애를, 그러니까 F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쪼개는데 그 쪼갤 때 그 교집합이 없이 쪼개면은 그것도 다 집합으로 쪼개니까 걔네들에 대한 측도값이 측도 각각의 시그마의 합과 같다는 거. 이거 무한도 됩니다. 네, 무한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F를 측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마 이게 그 수열이어야 될 거예요. 네, 수열. 무한대라고 괜히 쓴 게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야지 측도예요. 네, 요게 측도입니다. 자, 그래서 꽤나 까다롭죠, 그죠? 네, 미쳐버리죠,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라 기대하진 전혀 않아요. 네. 전혀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책 내용은 갑자기 왜 나온 거냐? 이거는 이제 그 리만 적분의 그 극복을 하는 그 르벡 적분이랑이거든요. 르벡 적분을 하기 위한 기반 이론입니다. 적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건 됐고, 그리고 확률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 오메가 FP는 이 P가 그냥 P가 아니고 조금 더 특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역이 1로 닫혀 있고요. 1까지, 0부터 1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이 오메가에 대한 P의 측도값이 1이어야 돼요. 네, 요게 여기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확률 공간이라고 하고 P를 확률 측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로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가측 공간이 되고 측도 공간이 되고 있는데 P가 확률 측도가 우리가 아는 확률을 그대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확률 변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실제 그 숨어있는 요 엄밀한 이론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좀 너무 갑자기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꺼내보는 거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 변수까지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이 측도론에 비추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지금 예제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좀 꺼내드리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이 그래서 내용이 이제 1.4가 확률 변수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제 또 개념이 나와야 그 다음에 실제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제 좀 더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가 나오거든요. 1.5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그죠? 1.6도 있네요. 네, 1.6도 있는데, 어, 1.7, 1.7? 뭐, 1.7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확률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언제 한다고 너무 또 설레발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